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첫 도전은 단 4경기 만에 멈췄습니다. 4이닝 8피안타 4실점, 평균 자책점 9.00. 마지막 경기에서는 한 이닝 동안 홈런 하나와 2루타 3개를 허용했습니다. 기록만 보면 마이너리그 강등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평균 자책점 9.00이 아닙니다. 고우석의 공은 왜 맞는 순간마다 장타가 됐을까요? 단순히 구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고우석의 포심 평균 구속은 원문 기준 시속 94.7마일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우완 불펜 평균보다 약 1마일 느렸습니다. 그런데 시속 94.7마일은 타자가 무조건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시속 94마일 전후의 패스트볼로 살아남는 불펜 투수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다음 공입니다. 고우석에게 부족했던 것도 단순한 시속 1마일이 아니었습니다. 포심이 몰렸을 때 타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움직일 확실한 변화구가 없었습니다. 고우석은 7월 초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디트로이트에서 미네소타로 이적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오랫동안 고우석을 지켜봤고 영입 기회가 생기자 빠르게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드 후 고우석은 트리플 A에서 단 3경기만 던진 뒤 메이저리그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잡은 빅리그 기회였습니다. 2024년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이후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를 거치는 동안 메이저리그 마운드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이너리그와 부상자 명단, 방출과 재계약을 반복한 끝에 얻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빠른 콜업은 고우석에게 분명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적응 기간 없이 바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고우석은 패트릭 베일리에게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경기에서는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버텼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3경기 가운데 2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았으니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구 내용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자를 계속 내보냈고 강한 타구도 허용했습니다. 실점하지 않은 경기조차 수비와 타구 방향에 도움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펜 투수는 평균 자책점만으로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한 이닝을 무실점으로 끝냈더라도 안타 2개와 볼넷 하나로 만루를 만들었다면 다음 경기의 실점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홈런 하나를 맞았더라도 나머지 타자를 모두 압도했다면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우석의 경우에는 무실점 경기에서도 타자를 편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블랜드전에서 그 위험이 한꺼번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가 3대10으로 뒤진 7회 말, 고우석은 승패가 사실상 기울어진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필승조 등판은 아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남기 위해 자신의 공을 증명해야 하는 테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첫 상대는 패트릭 베일리였습니다. 고우석은 베일리에게 시속 93마일 포심을 던졌습니다. 공은 베일리의 배트에 정확히 걸렸고 홈런이 됐습니다. 데뷔전에서도 고우석에게 홈런을 쳤던 타자였습니다. 같은 타자가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홈런을 친 겁니다. 단순히 베일리가 고우석과의 승부에서 운이 좋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자는 첫 번째 맞대결에서 본공의 궤적과 속도를 기억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 비슷한 위치와 속도의 공이 들어오면 준비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우석은 2번째 승부에서 첫 홈런과 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타자에게는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2루타였습니다. 이어 카일 만자르도에게 던진 높은 포심도 2루타로 연결됐습니다. 고우석의 높은 패스트볼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높은 포심은 타자의 배트 궤적 위쪽을 통과하면서 헛스윙과 뜬 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기만 하다고 좋은 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자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이와 스트라이크 존 중심부의 높은 공은 다릅니다. 구속과 회전, 수직 무브먼트가 압도적이지 않다면 타자가 배트를 올려 맞힐 수 있는 높이는 오히려 장타 코스가 됩니다. 고우석은 트래비스 바자나를 커브로 삼진 처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단서를 보여줬습니다. 고우석에게 타자를 잡을 변화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선과 타이밍을 바꿀 수 있는 커브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는 헛스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타자 체이스 델로터에게 다시 슬라이더 실투가 들어갔고 또 2루타를 허용했습니다. 고우석은 이후 추가 실점을 맞고 이닝을 끝냈습니다. 최종 기록은 1이닝 4피안타 3실점 2탈 3진이었습니다. 삼진 2개만 놓고 보면 완전히 무기력한 투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용한 4개의 안타가 모두 장타였습니다. 홈런 하나와 2루타 3개, 타구 속도도 모두 시속 100마일을 넘었습니다. 운이 나쁜 빗맞은 안타가 연속으로 나온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자들이 고우석의 공을 정확히 보고 강하게 때렸습니다.
네 경기 합계 기록도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4이닝 8피안타 4실점, 피안타율 400, 피장타율 850. 안타를 많이 허용했을 뿐 아니라 맞은 타구의 피해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피안타율은 짧은 표본에서 수비와 타구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장타율 850과 연속된 배럴 타구는 단순한 불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자가 고우석의 공을 배트 중심에 맞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만 올리면 해결될까요? 고우석의 포심이 평균 시속 94.7마일에서 96마일로 올라간다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타자가 판단하고 스윙할 시간이 줄어들고 높은 코스의 헛스윙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제구가 그대로라면 시속 96마일의 가운데 공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장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공이 있다는 것과 빠른 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고우석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최고 구속보다 포심의 위치를 다시 분리하는 일입니다. 높은 포심은 타자의 배트 위로 지나가야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한 공은 몸쪽 또는 바깥쪽 경계로 보내야 합니다. 두 목적의 공이 모두 가운데 높은 곳으로 모이면 타자는 하나의 스윙 궤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슬라이더입니다. 고우석의 슬라이더는 분류상 슬라이더지만 움직임만 보면 빠른 커터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은 제대로 들어가면 타자의 배트 중심을 살짝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각도로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변화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몰리는 순간 위험합니다. 타자는 패스트볼 타이밍으로 스윙하다가도 배트를 공에 맞힐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이런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나온 2루타들은 슬라이더가 왜 정교해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각이 큰 슬라이더는 조금 몰려도 타자의 배트 아래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커터성 슬라이더는 위치가 무너지면 사실상 속도가 조금 느린 패스트볼이 됩니다. 고우석이 트리플 A에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슬라이더의 횡무브먼트를 크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움직임에 맞는 사용법을 정해야 합니다. 몸쪽으로 붙여 배트를 부러뜨릴 것인지, 바깥쪽 경계로 던져 약한 타구를 만들 것인지, 수 스트라이크 이후 존 아래로 보내 헛스윙을 유도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커브의 활용입니다. 고우석은 마지막 경기에서 커브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포심과 슬라이더가 비슷한 속도대와 비교적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커브는 타자의 시선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입니다. 느린 변화구로 타이밍을 늦춰놓으면 다음 포심이 실제 구속보다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브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지 않고 타자가 쉽게 골라낸다면 효과는 제한됩니다. 트리플 A에서 커브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지, 듀 스트라이크에서 헛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우석에게 완전히 새로운 구종이 필요한 것보다 이미 가진 공들의 높이와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고우석을 마이너리그로 내린 결정은 놀랍지 않습니다. 고우석에게는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단은 선수를 방출하거나 웨이버에 노출하지 않고도 트리플 A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대패로 투수진을 많이 소모한 미네소타에는 새로운 불펜 투수도 필요했습니다. 고우석은 4경기에서 강한 타구를 반복해서 허용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옵션 강등이 미국 도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네소타가 고우석을 즉시 포기했다면 마이너 옵션이 아니라 지명 할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40인 로스터의 권리를 유지한 채 트리플 A에서 조정할 시간을 주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물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불펜은 부상과 부진, 더블 헤더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콜업은 이번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장타 억제입니다. 트리플 A에서 평균 자책점이 낮더라도 강한 타구와 배럴 허용이 계속된다면 메이저리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몇 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을 막고 포심 실투를 줄이며 타구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크 존 분리입니다. 높은 포심과 낮은 변화구가 같은 높이로 몰리지 않아야 합니다. 포심을 타자의 배트 위로 보내고 슬라이더와 커브를 존 아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좋은 변화구가 있다는 것과 패스트볼을 살리는 변화구를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불리한 카운트 감소입니다. 구속이 리그 평균보다 약간 낮은 투수는 타자가 패스트볼을 기다리는 카운트를 자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확보하고 0볼 1 스트라이크, 1볼 2 스트라이크에서 선택지를 늘려야 합니다. 3볼 1 스트라이크처럼 패스트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카운트에서는 로케이션 실수의 비용이 더 커집니다.
네 번째는 연속 등판 적응입니다. 메이저리그 불펜은 좋은 공 하나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투 상황에서도 구속과 제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점수차가 큰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이닝을 끝내야 합니다. 고우석은 KBO에서 마무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MLB 공인구와 마운드, 이동 일정, 타자들의 힘에 맞춰 같은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4경기는 너무 짧은 표본입니다. 평균 자책점 9.00, 이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전체 능력을 확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짧은 표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허용한 타구의 질은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압도적이지 않았고 슬라이더가 몰렸으며 같은 타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2차례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첫 경험은 성공적인 데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패도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타자가 어떤 실투를 놓치지 않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KBO에서는 파울이나 평범한 뜬공이 될 수 있었던 공이 MLB에서는 홈런과 2루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던 차이를 이 경기에서 실제 데이터로 얻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해야 할 일도 이전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구속만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심을 높은 코스에 반복하고 커터성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며 커브로 속도와 높이 차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우석의 재도전은 최고 구속 한 번보다 여러 경기 연속 실투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겁니다. 미네소타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에이스 조 라이언이 클리블랜드전에서 4이닝 동안 홈런 6개를 허용하며 8실점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한 경기 7홈런으로 구단 홈경기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불펜이 긴 이닝을 처리해야 했고 고우석도 큰 점수 차에서 연이어 등판했습니다. 팀 상황이 고우석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대 10으로 뒤진 상황은 반대로 부담 없이 자신의 공을 시험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고우석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팀 사정은 등판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가운데 몰린 포심과 슬라이더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른 한국인 선수들의 하루도 엇갈렸습니다. 이정우는 캔자스 시티전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동점 홈런을 만들고도 끝내기 스퀴즈로 패했습니다. 송성문은 좋은 수비를 보여줬지만 타석에서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그 적응은 한 경기의 성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조정의 과정입니다. 이정후에게는 타격 사이클을 유지하는 일이, 송성문에게는 수비 가치를 공격으로 연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우석에게는 타자가 실투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구종과 위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결국 고우석의 강등을 설명하는 숫자는 평균 자책점 9.00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피장타율 850입니다. 타자들이 출루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숨에 추가 베이스를 얻었습니다. 불펜 투수는 안타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 한 개가 매번 2루타와 홈런이 되면 어떤 보직에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고우석은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첫 번째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통할 수 있는 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강등은 꿈이 끝났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KBO에서 통했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고우석은 트리플 A에서 포심과 변화구의 위치를 다시 분리해 두 번째 콜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발견한 장타 위험이 앞으로도 그의 가장 큰 한계로 남게 될까요?